그쵸? 다들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 작가 여자냐, 그 다음에 나이 많으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박한수 작가님은 엄청 젊으신 작가님이 있어요. 자, 우리 박한수 작가님 한번 인사 들어보고 자유롭게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작가와의 대화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애초에 이 전시를 기획할 때 작가와의 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쭤보셨을 때 저는 너무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곳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분들이 아니라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제 작업을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 작업은 어떤 작업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지를 많이 듣고 또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 어르신들 자유롭게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안녕하십니까. 도심통 차영재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여러 차례 보고 또 관객들에게 여러 차례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작가의 트렌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마 선생님께서는 순수한 우리 수묵화로 그대로 이것을 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보통 그림에는 나무가 한 폭에 있고 거기에 그냥 웬만한 나무들에서 쭉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그림은 나무를 일제히 하나씩 그리고 거기에 가지를 그리고 또 이파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 섬세한 것과 그건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싶고, 또 우리가 그림은 그 원근, 명암 이런 것이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원칙은 무시해버린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두 가지, 제가 생각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나무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심는지와, 두 번째, 일반적인 그 서양식의 원근법들을, 원근법들이 좀 무시되는 듯한 그림인데, 그 이유 혹시 말씀하신 거 맞죠? 첫 번째, 나무를 일일이 심은 이유는 사실 일일이는 아니에요. 상당 부분 빠진 그 나무들이 있고요. 근데 저기 있는 속리산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나무들,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곳인데, 반해서 이 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라고 느끼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눈짓 하나 혹은 얼굴에 있는 주름 혹은 어떤 특정 부위에 있는 머리카락의 색깔, 손의 모양, 이런 걸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섬을 마주하고서 사진을 찍어서 작업을 안 하거든요. 한 3, 4일 정도 그곳에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계속 그런 낚시 의자 같은 걸 펼쳐놓고 앉아서 섬을 보면서 계속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섬의 하나하나가 보이는 거죠.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섬에 대한, 그리고 그 섬을 둘러싼 공간에 대한 그런 인상들이 제 몸에 남기 때문에
그런 인상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나무들이 있었지, 이런 나무들이 그 공간에서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지, 그러면 나무들을 하나하나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연관시켜서 두 번째 그 명암법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명암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건 설명 너무 어렵게 하나? 제 설명이 어렵지 않죠, 어르신들. 그 명암법이라는 것이 사실 이 그림이, 이거 그림이잖아요. 그림인데 이 명암법 같은 것들은 이 그림이 그림같이 느껴지지 않고 사진같이 느껴지게 하고, 진짜 같은 뭐 느낌? 마치 사진 찍은 것 같다. 엄청 잘 그렸다.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그림인 거고, 이 그림을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제 목표는 아니었고, 이 그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공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느낌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명암법 처리나 양감 처리나 그림자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받았던 그 섬 앞에 서 있었던 그 공간의 느낌이 온전히 관람객들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관람객들의 어떤 이제까지의 그 삶의 경험이 제가 경험했던 그 순간과 이곳에서 만나서 또 다른 어떤 경험을 낳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대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어르신.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그 작가님이 상당히 젊으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저 뒤보다가 앞에 있는 그 작가님이 더 이쁘신데, 그 젊으신 분이 저게 붓을 들고 저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요즘하고 애도 쓰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저 그림을 여기다 전시하면서 우리 노인복지센터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작가님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센터에다 하고 싶은 얘기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저는 하면서 네. 전시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저는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섬을 보고, 긴 시간은 아니죠. 4일 정도? 네, 섬을 보면서 뭘 보냐면, 섬이 이 섬을 볼 당시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섬에서도 어르신들은 아마 요즘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봄의 산을 보면서도 봄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여름도 보이고 가을도 보이고 겨울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을에 떨어져 있던 잎사귀가 여전히 봄에도 남아있어요. 여름에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바닥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호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한 호흡인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작 한 37번의 호흡 정도밖에 안 한 상태인 건데,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2배 가까운 혹은 2배가 넘는 호흡을 하셔서 그런 호흡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제 선에서 바라보는 호흡과 어르신들이 저보다 2배 넘는 호흡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 그리고 그런 차이가 나는 호흡으로 바라본 그 세상에 관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 곳에서 제가 그려놓은 이 하나의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가 사실 궁금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였어요. 이 복지센터에 바라는 거는 어떤 바람이 아니고
저도 그다음 어르신들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 호흡과 저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이 만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전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사실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곳에서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그 호흡과 관련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서예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우리 수련 7번 호흡하는데 되게 너무 많이 그랬는데 앞으로 20번 하면 딱 샤프겠네. 네네네. 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붓터치를 어떤 붓으로 하셨는지, 그 바위라든가 나무까지 할 때 우리 동양화 붓으로 작은 세필로 하셨는지, 그중 또 다른 방법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카페에서 사실 부장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작업이다 보니까 붓을 여러 종류의 붓을 쓰는지 어떤 종류의 붓을 쓰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붓을 하나만 사용해요. 네, 붓을 하나만 사용하고 그 붓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붓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족제비털로 만들어진 그 황모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필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그 조선시대 화원들, 이를테면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필이에요. 그 필을 만드는 기법이 그대로 전수돼서 지금 국내에서 그 황모필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특별히 그 주문을 해서 같은 그 기술로 만들어진 필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왜 여러 개 갖고 있냐면 뭐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비싼 붓이긴 한데 제가 차에도 하나 실어놓고 작업실에도 하나 놓고 하는데 서예반이 여기 계시잖아요. 아실 거예요. 그 붓을 먹에 묻혀가지고 필에 딱 닿는 순간 그 어떤 저항감이라고 하나요? 저는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깨에 전달되는 느낌들이 다 붓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좀 많이 붓이 버티기도 하고 어떤 붓은 빨리 눕기도 하고 그 긴장감 정도가 달라서 내가 어떻게 붓을 긁어야 될지 그 서예 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될지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붓이 필요해요. 내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붓만 갖고 그 붓을 되게 여러 가지 눕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붓을 깨기도 하고 붓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황모필을 쓰는 이유는 그러한 그 스펙트럼이 변형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은 붓이에요. 그리고 원상 복원력도 굉장히 빠른 붓이어서 굉장히 빠르고 날렵한 그런 붓을 사용해요. 한 자루의 붓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가 전면법이라고 그러나요? 전면법? 뭐 특별하게 제가 법을 갖고 사용하진 않아서. 아니 저번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좀 비슷한 걸 해보니까 네. 어깨가 막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니까 정말 숭고한 걸 좀 느끼고요. 하나하나 아무리 세필이지만 굉장히 묘사가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사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 Z식으로서 네, 그거는 그것만 남기고 색을 칠하신 건가요? 네. 네. 그 눈도 뭐 그런 식으로, 달도 그런 식으로 그런다고 들어서 좀 기억이 났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세 번째 오른쪽 부분하고 두 번째 왼쪽하고 연결 부분이 멀리서 보면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오른쪽, 예, 많은 나무하고 이쪽은 좀 많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그 따로따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따로따로 그리지 않고, 이 5피스의 작업을 한 번에 붙이고 한 번에 작업해요. 네.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네. 약간 뭉친 듯한 네. 이제 그런 게 보여서 조금 아쉬웠네요. 굉장히 정말 애쓰셨어요. 근데 이 그림 보면은 누구나 아마 이걸 어떻게 했지? 그냥 혹시 그 붓을요 약간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커팅도 하고 그래서 쓰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온전한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칭찬해주신 우리 어르신 성함이? 자, 이영경입니다. 아, 네, 우리 연경 어르신. 감사합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네. 공연이죠. 네네네. 지난번에 대충 궁금한 거 문제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현대를 호흡하는 젊은이로서 갑자기 온고해지신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옛 것을 살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온고해지신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현대를 호흡하고 살고 있는 젊은 작가로서 굳이 지필목으로서 실용상수화, 진경상수화라고도 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회화 중에 추상화도 있고 현대 기법이 많은데 그 현대를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젊은 작가가 그 옛날 선조들이 있고 신윤복이나 단원 김홍교나 대원 신윤복이나 오원 장성 이런 조선시대 또는 그 본인이 좋아하는 이 무엇이라고 했죠? 조선시대 작가? 능호관 이인상. 이인상 그 조선시대 하원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그 조선시대의 옛것을 살려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하는 그 젊은 작가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어떤 계기로서 현대 기법이 많은데 본인 작품 중에 현대 기법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지필물로 옛날 그 지병상수화를 하면서 현대를 숨쉬는 젊으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하는가? 질문들의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제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질문들을 미리 받아야 할 그. 제가 처음에 이 서예 하시는 것도 보고 도슨트 어르신들 첫날 저한테 질문해 주려 할 때 느꼈지만 그 깊이감이 너무 네 일단 제가 지필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필목을 사용하되 그 현대적인 그런 방법, 예를 들면 그 어르신들이 작업을 요즘 현대 작가들의 작업을 기발하고 재미있고 그런 작가들의 작업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어떤 기술들을 제가 작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호흡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화려한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반면 잃는 게 있죠. 잃는 게 그 사람의 호흡이랄까 민낯, 피부의 민낯, 그 사람이 쌓아온 흔적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다기보다 감춰지죠. 너무 화려한 게 보이니까. 그 기술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고 기발하고 눈에 딱 띄는데 그게 너무 전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술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감동을 받을 때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호흡이거든요. 제가 신윤복이나 그 김홍도나 이인상, 특히 제가 이인상을 좋아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인상 작업을 보면 서예도 마찬가지고요. 추사도 마찬가지죠. 작업을 보면 너무 좋은 게 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렬한 호흡을 보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서예도 제가 서예 볼 줄 모르는데 서예를 제가 보는 하나의 어떤 저만의 어떤 방법은 호흡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호흡을 끊었을까? 어떤 부분에서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그어내렸을까? 그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붓을 잡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써내려간 그 당시의 상황, 그 사람의 심정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져요. 근데 거기서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지필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호흡을 아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서양의 그 오일 페인팅도 붓을 사용하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오일 페인팅은 그 페인팅된 위에 다시 붓자국이 덮이면서 온전히 첫 붓자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뭐 르네상스 그림 같은 내가 질문을 좀 아주 부드럽게 다 처리가 갖춰지죠. 그런데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붓자국을 감추는 게 불가능해요. 첫 시작부터 끝 시작까지의 붓자국 그 사람의 호흡이 고스란히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호흡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필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매력을 보여주는 게 곧 저를 보여주는 거고 저를 보여주는 것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저 나이 또래 젊은이가 어떤 호흡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200년, 300년 후에 사람들이 본다면 그 느낌을 마치 200년, 300년 지났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술관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리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이 산수화처럼 수목화를 이렇게 보면서 참 느낀 점이 많고 아주 우리 작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 노인복지센터에다가 이런 초대전 참여를 해주셔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작품이 이렇게 세 가지 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하나하나마다 이 구상이 있을 겁니다. 구상. 어떻게 해서 이런 산을 그리고 싶었는가는 그 모티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대작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얀 캔버스, 그러니까 하얀색 종이를 작업실에 펼쳐놓고 이번 그림은 어떻게 그리지?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르신들이 어저께 어르신들 중에 속리산 다녀오신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연 풍경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마다 여기 너무 좋은데? 라고 제 애기 애기인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가 시작이에요. 네. 거기가 시작이어서 구상을 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할까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건 고민이죠. 그런 느낌이 오는 건 찾는 건 고민인데 딱 오면 그냥 거기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뭔가 느낌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제 다음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렵지가 않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서 어려울 때는
두 번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따로 스케치를 하고 작업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 현장에서 화첩 아시죠, 어르신들? 화첩에 사생을 해요. 직접 벼루와 먹을 다 들고 가서 갈아서 거기서 그려요. 그린 걸 갖고 와서 작업실에 놓고 아주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죠. 이 캔버스, 그러니까 몇 폭에 할 것인지 5폭, 6폭, 4폭, 3폭 그 정도는 결정을 한 상태에서 딱 붙여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필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그 첫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지? 어디에 손을 대지? 어디부터 시작하지? 그때가 제일 어렵고요. 한번 딱 시작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쭉 가요. 쭉 가는데 또다시 어려워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 작업이 그려졌을 때 언제 붓을 놔야 될지가 너무 망설여져서 그때가 또 어려워요. 그때가 굉장히 긴 시간이 소모되고 매일매일 조금 다른 생각하다가 혹은 잠을 자고 다시 다른 곳에 갔다가 와서 그냥 눈을 딱 뜨고 문득 봐서 어디를 도대체 빼야 되는 거지 혹은 어디를 도대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라고 할 때 그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두 지점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어려워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김태옥입니다. 네. 제가 묻고 나오는 것은, 알고 나오는 것은, 어느 학교, 예술학교를 다녀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마만이나 이 그림 공부를 해서, 예술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그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몇 년이나 되었는가. 그 다음에는 이 작품을 기릴 때, 기리고자 할 때, 얼마나 걸렸는가. 얼마나 걸렸어요? 작품을 그리는 시간이요? 시간이요. 네네. 얼마나 걸렸는가. 그 세 가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물론 이 작품이, 저는 산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고목이 좀 쓰러져 있는 그 느낌도 보이고, 또 고목, 울탱이, 그런 것도 하나씩 하다가 보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큰, 무시가 하나 빠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작품은 내 한 사람으로서 중요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림을 처음 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림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한 18년쯤? 17년?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네요. 네. 이 작품은 이 작업을 그리는 시간은 작업실에 돌아와서 그냥 총 이렇게 현장에서 여기를 그려야겠다 시작해서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작업실에서 이 작업만 그리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라고 하면 돼서 딱 그만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한 4주, 5주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그렸나요? 3개월은 세 점만 그릴 때 같은 생각을 한 점이에요, 한 점. 이거 한 점. 네네네네, 한 점. 3개월이라고 말이 되지만 네. 세 점은 3개월 그렸다고 이거는 속리산이고 이건 다른 곳이어서 네네. 세 점을 다 얘기하는 네네네, 한 점 말씀드립니다. 네. 3개월. 네네. 어제 승리산에 가서 느낀 것은 그 여러 가지 수종의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수종은 서로 어울려서 그렇게 무성하게 이루어진 걸 보고 이것도 각각의 나무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참 아주 우거지게
잘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기에도 다른 그림에 보면 그 화재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적당한 화재가 들어가면은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직 젊으시니까 서예하는 사람으로서 서예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걸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서예를 무척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예도 역시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필복을 놓지 않는 의미에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서예를 아마 조만간에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생각이 정말 있습니다. 서예가 아니지만 큰 그림이다. 작가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배우고 싶어. 작가가 시간만 갖고 누가 이렇게 가져가 정말 정신 못하고 배우고 싶어. 기분 영감은 갖고 있어요. 예, 저는 여기 미술관에서 도시도 활동하는 백명자라고 합니다. 네. 저 털미섬 특히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그림 면분할할 때 황금분할 그러잖아요. 시선이 갔을 때 편안한 어떤 선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뭐랄까 약속되어진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한 선이 있는데 첫 그림 대했을 때 아스라이 수평선이 있으면서 선생님은 화면을 위로 좀 치우치셨다. 그리고 실경산수를 했는데 우리 알기는 이제 뭐 특별히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선시대 정선 그림을 보면 금강정도 했을 때 봉오리 그리시고 고기 마다마다 절들도 그냥 골골마다 세우시고 하는데 그분도 대단한 현장 그림 그리시는 작가신데 선생님도 이제 털미성 그러면 며칠 두고 보면서 호흡같이 나같이 나에게 그냥 전부 다 흡수하셔가지고 작품에 임했을 때는 털미성 그러면 내 관념 속에 덜이 그리고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흰색, 검정색 사이에 어떤 그 색깔의 여러 가지를 그림 속에 배치하시면서 저 밑에 흰 화면 많이 두시고 선이 쓱 나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바닷속에도 이 섬이라는 그 밑에까지 다 육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물에 가려져 있지만 그건가? 아니면 이 작가님의 특별하게 사유 속에 근데 아까 설명 잠깐 한데 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 길이 거기까지 나나? 잠깐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저분은 보면서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독특하신 생각을 하시나 보다. 실경이지만 사실은 실경보다 선생님 머릿속에 덩어리에 털미섬이더라고요. 제게는. 그래서 감사해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이니까 저의 이런 이야기를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같은 맥락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겸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겸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겸재에 대해서 어떤 화풍을 일으켰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진경산수를 얘기하잖아요. 그 관요? 네네. 북송 남성 하면서 다 나눠가 네. 있는데 겸재에 갔을 때는 인왕재색도니 금강전도니 다 실경을 보고 이제 그 네. 자리에서 그리시잖아요. 그 진경의 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각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나무, 그 속리산의 소나무 같은 나무 수종들이 다 다른데 거기서 상생에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일맥상통하는 게 그렇게 상생하도록 하는, 그렇게 그 완벽에 가까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것은 사실 우리 눈에 아주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아무리 제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다 한들 제가 봤던 그 자연의 완벽한 균형, 그리고 그 균형에서 약간 못 미치는 게 있다면 여지없이 운동을 해서 균형을 맞춰나가는 그 모습, 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그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감정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바램 같은 것들. 근데 영원히 그럴 수 없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욕망 같은 거죠. 접근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특정 부분을 비운다거나 특정 부분을 약간 위로 높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이곳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한테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라는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작품이 설치될 때도 그게 연장선상으로 들어와 설치돼요. 높이가 조금 내려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높이가 조금 더 내려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생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경 혹은 진경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 섞여 있어요. 같은 부분에 관한 생각? 선은 뭐예요? 길이에요. 네. 네. 그 섬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 육지네요. 네, 그러니까 늪인데 이제 길이 좀 생긴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길을. 길이 보면서 저거 왜 있을까? 물속의 풍경일까? 네. 그리고 또 왜 요즘 젊은이답게 저 우주에서 쏘아서 요즘 보면은 저기 카메라가 우주에서 쏘아서 지구로 봐가지고 네네네. 확대 막 하면서 화면이 보여주잖아요. 네. 역시 실제로 생각이 이렇게나 나는구나. 저거 뭔가. 길이에요. 네. 길을 그냥 선만 그거 봤던 거예요. 물속에 이게 왜 있지가 왜 둥근